안녕하세요. 황금판다 레이트레이싱 애니메이션 제작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를 시작으로 박준우 그리고 박영준님께서 발표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를 먼저 시작할게요. 저는 2009년부터 매트 페인팅 아티스트로 시작해서 지금은 인바이먼트 아티스트로 모팩에서 언리얼 영상 제작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요, 다음과 같이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으로 제작된 황금판다의 제작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프로젝트에 적용되었던 실질적인 제작과 환경 제작과 이펙트 작업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 모팩은 94년도에 설립해서 영화, 드라마, 광고, 대표적으로는 해운대와 만추가 있고요. 그리고 명량 제작과 드라마로는 스파르타커스와 제7기사단까지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한 VFX 회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버추얼 프로덕션 도입과 영상 제작을 준비해 왔는데요. 작년부터 다음과 같은 버추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세트를 제작해서 사전에 감독님과 레이아웃을 함께 보면서 연출할 수 있는 버추얼 스카우팅 솔루션, 그리고 최대 6명이 실시간으로 바디 퍼포먼스를 캡처할 수 있는 버추얼 스테이지 퍼포먼스, 그리고 슈팅 솔루션, 마지막으로 LED 스크린을 활용하여 후반 작업 필요 없이 바로 파이널이 완성되는 버추얼 스페이스 프로덕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영상 제작팀은 기존의 영화 영상 제작에 참여했던 아티스트들이 그동안의 단점을 개선하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앞서 소개된 솔루션을 도입해서 감독님하고 실시간으로 연출을 진행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렌더링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팀입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모팩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IP 프로젝트를 언리얼 엔진으로 진행하고 렌더링까지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영화 영상을 작업했던 경험으로 좋은 퀄리티를 효과적으로 작업하고 싶었었습니다. 기존 영화 회사에서 채택한 리니어 파이프라인은 각 파트의 전문성은 높일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VFX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때 가장 큰 고려사항은 바로 사용 가능한 예산과 시간인데요. 각 고려 사항에 따라 VFX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할당된 리소스와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갈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복잡한 프로젝트의 기존의 리니어 파이프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됐을 경우에는 무한 테스트를 통해서 추가 작업을 계속 해야 됐고요. 거기에 또 적합할 인력과 투입 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게 매우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 진행했던 걸 수정하려면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된 걸 또 수정하려면 비용 발생을 감수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도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모두 힘든 상황을 겪은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거쳐서 진행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현 영화 애니메이션의 영상 콘텐츠 산업에서 온셋 촬영부터 컨셉 아트, 모델링, 텍스처, 룩 데벨op먼트, 라이팅, 매트 페인팅, 합성까지 이 파트 중에 잘못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다시 앞파트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갈증 해소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었던 거죠. 그러한 단점들을 개선하려고 모팩에서는 이렇게 감독님과 한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여 샷을 설계하고 라이팅을 작업하게 됐습니다. 감독님은 언리얼에서 컬러와 라이팅이 들어간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서 레이아웃과 라이팅에 관한 아트웍을 그리실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지점은 어쨌든 보이는 게 끝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최종 그림을 다양하게 보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시도도 많이 해보고 싶으신데, 그렇게 하려면 기존 파이프라인에서는 시간도 걸리고 바로 보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웠었는데, 거기다가 또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이제 작업을 할 때마다 오차가 발생하는 지점까지 발생을 하니까 결국은 많은 작업들을 해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리얼은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보는 대로 아웃풋을 낼 수 있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과 소통할 때 그냥 듣고 라이팅을 해버리면 되니까 소통을 할 때 오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네, 엔진은 말 그대로 게임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어서 사실 보지도 않았었는데요. 시퀀서와 레이트레이싱까지 도입되면서 게임의 엔진이라는 특징이 앞으로 계속 발전될 거고, 그리고 이것이 곧 저희 영화 산업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을 보고서 R&D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리얼 엔진이 저희 산업에 있어서는 파이프라인 상에서도 후반 작업을 아예 없애게 되는 그런 큰 변혁을 이루어 줄 거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물론 엔진과 렌더링의 특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에서 오는 파이프라인 정리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기존의 프로세스와 크게 충돌하지 않으면서 이 엔진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파이프라인을 취하였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에서 저희 기존 스토리 개발 및 컨셉 디자인, 에셋 제작, 애니메이션은 기존 DCC 툴로 제작되었던 파이프라인과 동일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모델링과 애니메이션은 마야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 파이프라인에서 다른 게 있다면 블로킹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시퀀서에서 전체적인 톤과 가편집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에셋 블로킹과 라이팅 초반 설계까지 마치고 각 파트에서 동시에 디테일 작업까지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마치 USD처럼 엔진에서 하나의 패키지로 모든 샷과 시퀀스를 열어서 내가 작업하는 샷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지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과 규약이 명료하면 다른 파트여도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직관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존 디지털 매트 페인팅 아티스트로서 환경 디자인과 레이아웃 드레싱, 그리고 이번에 라이팅 룩 디벨롭먼트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이는 것이 곧 끝이었기 때문에 특정 디자인으로 인해서 에셋을 새로 제작해야 되는 게 아니면 자연물 가지고 오는 랜드스케이프와 폴리지를 활용해서 빠르게 레이아웃하고 라이팅을 적용하면서 샷을 빠르게 완성하는데 기존 3D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작업할 수 있었고요.
커뮤니케이션 오차 또한 직접 바로바로 보면서 레이아웃을 수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적인 비용이 많이 감소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이렇게 아트웍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작업에 참여할 수 있음으로써 더욱 창의적인 콘텐츠를 고퀄리티를 제작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 팬더에 배치한 식생의 경우에도 일일이 다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력 배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언리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메가스캔 에셋을 적극 활용하였는데요. 이게 실사 소스지만 스케일과 색감을 조정해서 포토 모델 에셋도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맞게끔 적합하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아티스트가 이런 식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되면 인력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황금 판다의 에피소드 경우에 이제 원래 DCG 툴로 진행했던 프로젝트 인력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들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다음은 전체적인 제작 관련해서 훑어보시겠습니다. 네, 레벨 구조 및 시퀀서 관리는 이렇게 지오메트리와 쉐이딩 전체적인 에셋 관리를 할 수 있는 폴더를 하나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각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특별한 장소들이 퍼시던트 레벨로 구분되어 있는 레벨 폴더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샷 단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샷별 폴더를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리그와 머터리얼 작업에 다수의 작업자들이 투입되기 위해서 리그를 제작해서 동일한 톤으로 가이드를 배포했고요. 마찬가지로 샷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스폰업을 시켜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스폰업을 시킬 경우에는 라이팅을 같이 페어런지 시킬 수 있어서 연출도 그만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고요. 머터리얼의 경우에는 황금 판다에 적합하도록 저희가 따로 커스텀 제작을 하였습니다. 마스터 쉐이더와 대량으로 배치되는 환경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를 위해서 좀 단순하게 쉐이더를 다시 만들어서 인스턴스로 적용하였고요. 거기에는 아놀드 베이스로 저희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놀드 베이스를 기준으로 쉐이더를 짜서 진행하게 되었고, 필요한 부분은 커스터마이징해서 추가하였습니다. 렌더링의 경우에는 기존 DCC 툴로 작업했던 샷들이 1프레임당 짧아야 30분 정도였는데, 엔진으로 렌더링을 하면 1프레임당 5초 이내로 끊을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소개를 마치겠고요. 다음 챕터에서는 박준우님께서 후디니로 다양한 환경 오브젝트를 제작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언리얼 엔진과 후디니로 작업이 진행된 황금 판다 작품 속의 환경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뒤에를 이어서 진행하게 된 현재 모펙에서 환경 룩텍 라이팅 직무를 맡고 있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먼저 후디니를 이야기하기 전에 환경 작업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여러 오브젝트들이 어우러져 풍성하고 조화로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레이아웃과 다른 요소들이 더해가면서 점점 그림이 다채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환경 및 배경 작업을 할 때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오브젝트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퀵셀의 메가스캔에서 제공하는 스캔 데이터들이 방대한 것만 보아도 짐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컨셉이 있지 않는 이상 막 방대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업하기에 언리얼 엔진은 좋은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바로 빠르게 지형을 구축할 수 있는 랜드스케이프와 많은 어셋들을 빠르게 흩뿌릴 수 있는 스캐터링 툴인 폴리티 시스템들이 있죠. 이 두 가지는 회사에서 여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사용하면서 매우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애니메이션 작품에서는 메인으로 환경 셋업에 사용한 것은 후디니입니다. 왜 언리얼에 좋은 도구들이 있는데 후디니를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후디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디니의 특징은 노드와 스크립트로 작업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후디니의 접근성을 높이는 요소들이며,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 쪽에서는 퀄리티 높은 이펙트 작업들과
또한 프로시저 작업에 크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시저 작업 방식이 환경 파트에서 후디니를 활용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후디니를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작업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툴 간의 호환성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황금 판다 프로젝트는 렌더링만으로도 마야와 클라리스라는 툴을 오고 가고 최종적으로 언리얼 엔진에 정착하기 전까지 여러 히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좋은 후디니를 브릿지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후디니로 세팅을 하게 되면서 언리얼 엔진에 접목시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걱정했던 시간들이 아까웠을 정도로 언리얼 엔진에서는 편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후디니 엔진이라는 플러그인이 언리얼 엔진에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후디니 엔진은 후디니에서 만들어진 작업물을 HDA라는 후디니 디지털 에셋으로 즉 셋업하게 되면 언리얼 엔진에서는 그냥 임포트만 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디니에서는 언제든 수정하고 저장하기만 하면 언리얼 엔진에서 리임포트로 언제든 빠르고 편안하게 수정된 작업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법 또한 간단합니다. 후디니를 설치할 때 옆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체크하고 넥스트를 누르면 금방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리얼 엔진에서는 후디니 엔진을 통해 쉽게 후디니 작업물을 이식할 수 있어서 걱정 없이 진행했습니다. 다음에 소수의 인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활용했습니다. 소수의 인력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환경 작업에서 요하는 많은 양의 어셋들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시간과 공력이 많이 들어가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많은 수의 에셋들을 프로시저 모델링으로 배경 작업에 들어간 어셋들을 작업하였습니다. 그리고 황금 판다 배경에서는 컨셉과 규칙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차에 의한 패럴렉스였는데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레벨을 디자인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초기에 시작하였을 때 어셋들을 한 땀 한 땀 배치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배치를 하였는데 수정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매우 작업하기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룰을 찾고 룰 안에서 수많은 레이아웃이 나오게 후디니에서 세팅을 하였고 그 룰 안에서 수많은 레이아웃들이 생성이 되다 보니 수정 대응에 좀 용이했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후디니에서 노드 기반의 프로시저로 작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풋에 입력되는 것에 의해 아웃풋도 반영되게 되는 절차적 모델링 작업 방식은 황금 팬더에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작업한 내역들이 언리얼 엔진에 그대로 이식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준비한 영상 6개를 시청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 툴 간의 호환성 때문에 브릿지로서 후디니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 후디니에서 각 툴마다 장단점을 뽑아 하나의 노드로 만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금 이 노드 같은 경우는 클라리스라는 툴에서 직관적으로 오브젝트들을 흩뿌리는 스캐터 기능이 편했기 때문에 후디니에서 셋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노드는 황금 판다의 기본적인 배경 작업 셋업하는 데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후디니에서 만들어진 HTDA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잠깐이나마 보여드리고 또 언리얼 엔진에서 실행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에셋은 책상 어셋으로 준비를 했고 책장의 너비, 길이, 높이 같은 것들을 미리 파라미터로 관리하기 쉽게 세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이 되면 언리얼 엔진에서도 똑같이 구현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틀어지고 있는데요. 똑같이 파라미터들이 추출이 되고 또 그 파라미터들을 언제든지 수정하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언리얼 엔진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파라미터 수정만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장들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C를 꾸려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재생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황금 판다에서도 이런 식의 방향성으로 배경 세팅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스케일이랑 높낮이 그리고 간단하게 로테이션
그리고 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황금 판다 배경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 세팅한 HDA 어셋을 또 언리얼에 이식하고 또 이렇게 똑같이 파라미터로 입력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으므로 언리얼 엔진에서도 실시간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똑같이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봤던 영상처럼 이렇게 많이 조정이 간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서는 이제 황금 판다에서 실제로 후디니 씬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몇몇 개의 파라미터로 조정이 가능하고 또 이 수정되는 수치에 따라 배경에 많은 타입들이 생겨나므로 레이아웃 수정 대응에 훨씬 수월했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제 저게 이제 황금 판다 마을에 대한 그 어셋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프록시 어셋으로도 가볍게 세팅을 해서 볼 수 있게 비주얼라이징하고 또 구역별로 이제 또 마스크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영상에서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언제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셋들의 베리에이션들을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있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수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옆에 보이는 이미지가 이제 실제 사용된 후디니 씬에서 보여지는 노드들의 이미지입니다. 스크린샷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대충 3장 정도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한 장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모두 그리고 레이 트레이싱으로 사용해서 세팅된 환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X 파트와의 협업의 이유에 있어서 후디니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각 에피소드별로 FX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런 지점들을 좀 더 데이터 주고받는 것에 용이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 차례가 끝나면 영준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환경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 이야기를 잠깐 나눴다시피 환경 제작에는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 최적화와 그리고 또 최적화뿐만 아니라 디테일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이 언제나 신경 쓰다 보니 늘 목을 조여오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언리얼 엔진 5에서는 이런 걱정들을 날려버렸습니다. 나나이트란 기술로 수십억의 폴리곤 오브젝트들이 들어가 있으며 이를 실시간으로 렌더링 되는 것뿐만 아니라 GI까지 연산이 돼서 루멘이라는 기술로 이제 아티스트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 작업에 활용하기에 언리얼 엔진 4는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좋은 툴이었고 리얼타임으로 보여지면서 실시간 소통이 되는 점들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면에서도 생각했던 그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언리얼 엔진 4에서도 약간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지만 그런 점들을 모두 다 보완하여 언리얼 엔진 5가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나나이트랑 루멘이란 기술이 이제 배경 제작 단계에서 고민되어야 될 부분들을 거의 사라지게 해서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출시되어지는 언리얼 엔진 5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봐주시고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파트 2 박준우님에 이어서 황금 판다 속의 FX 파트, FX 이펙트가 어떻게 언리얼에서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볼 FX 아티스트 박영준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지금 주어졌지만 제가 황금 판다 안에 있는 이펙트들을 설명하면서 언리얼에서 또 어떻게 구현되고 후디니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살펴보면은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제 소개를 짧게 하면은 저는 2007년부터 CG 작업에 참여하여서 다양한 TV 광고에 들어가는 CG들을 제작하였고요. 2017년부터 현재 회사 모펙에서 FX 아티스트로 근무하고 있고 다양한 영화, 광고, 그리고 시네마틱에 들어가는 이펙트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르치는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황금 판다 이펙트 작업에 앞서도 말씀드렸겠지만 황금 판다 프로젝트는 초기에 시리즈로 기획되어서 각 시리즈에 맞는 다양한 FX 이펙트 작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저희 회사 FX팀 메인 툴인
후디니와 그리고 클라리스 렌더를 통해서 그 결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간부터 이제 언리얼을 사용한 파이프라인이 계획되어 있어서 후디니에 있는 미리 제작된 FX 이펙트들이 이제 어떻게 언리얼로 효과적으로 넘길 수 있는지 다양한 R&D 작업들이 선행되었습니다. 미리 만들어진 이펙트들이 존재했었고 그에 따라서 아트 디렉션 또한 선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트 디렉션을 마치고 또 미세한 움직임을 연결시켜서 언리얼에서 결과물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후디니와 언리얼을 같이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디니를 이펙트의 기본으로 하고 그것을 언리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옮기는지에 대한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이제 이전까지는 다양한 이펙트들이 소스로 제작되어서 언리얼 안에서 스프라이트 방식으로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맞는 장소에 그 소스 이미지들이 입혀지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저희 황금 판다 이펙트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고 캐릭터들과 직접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펙트들을 계획되었기 때문에 소스 이미지의 제작과 그것의 전달보다는 직접적인 이미지의 전달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테스트했는데요. 최초에는 많은 부분에서 연결이 매끄럽지가 못했는데 언리얼의 나야가라 시스템 그리고 후디니 안에서는 그에 따른 플러그인 랩스라는 플러그인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그 연결이 매끄러워지면서 불가능했던 많은 작업들이 현재는 아주 스무스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리얼 4.25와 후디니 18에 들어와서는 후디니 포인트들의 많은 정보들이 언리얼로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앞으로는 조금 더 후디니의 이펙트 그리고 언리얼의 이펙트가 서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결과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후디니를 이용한 이펙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언리얼에서는 나야가라가 이제 플러그인이 업데이트 되어야 되고 또 후디니 쪽에서는 언리얼로 보내기 위해 플러그인 랩스라는 것을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이 우측에 보시면 이 후디니 안에서 랩스라는 게임 노드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노드를 사용하면은 후디니에 있는 다양한 이펙트들이 언리얼로 무리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 버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리얼의 버전 그리고 나야가라 업데이트 후디니의 버전이 그 체크를 함으로써 어떤 때에는 이게 되고 어떤 때에는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4.25를 사용하고 후디니 18을 사용하면은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황금 판다 안에 이펙트들을 제가 4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한테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펙트는 파티클 이펙트입니다. 이 우측 사진에서 보듯이 날아다니는 황금빛 생명체가 파티클 작업이 되어서 황금 판다 안에서 다수 등장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짧은 클립을 먼저 보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이게 생명력을 갖고 살아있는 것처럼 날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후디니에서 민감한 움직임에 대한 작업이 선행되었고 효과적으로 언리얼을 통해서 렌더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오는 효과들은 이제 캐릭터에 의해서 반응하는 다양한 스타일의 스모크, 볼륨들입니다. 이 볼륨들은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볼륨들과는 달리 굉장히 스타일리시합니다.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조금 귀엽고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 속에 나오는 먼지들도
모양 자체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또 그 색깔, 뭐 라이팅에 관한 효과들도 다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짧은 클립을 보면은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귀엽고 반응 또한 실제 연기와는 조금 다르죠. 여기 이런 부분은 극단적인 라이팅을 취했고 이 반대쪽은 또 그에 따라서 어두운 영역을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이펙트들은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프랙처 작업입니다. 제가 지금 우측에 가져온 사진은 이제 황금 판다 시리즈 안에서 존재하는 동굴인데 동굴 벽이 깨지고 또 연기가 나오고 그 안으로 파티클들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짧은 클립을 보겠습니다. 네, 이 파티클들이 들어가고 동굴 벽이 부서지고 또 연기가 나오고 그 안에 파티클이 날아다니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많이 나오는 이펙트들은 물에 관련된 이펙트들입니다. 물이 캐릭터와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캐릭터 반응 없이 그냥 흐르는 물일 경우도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 설정을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각 이펙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작업을 했는지 핵심적인 설명을 써놓았는데요. 일단 파티클은 이 날아다니는 황금빛 생명체 파티클로 제작이 되었는데 후디니에서 파티클 작업이 선행되었고 또 후디니 랩스의 나야가라 랍을 통해서 언리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캐릭터에 의한 다양한 볼륨 작업은 후디니에서 작업이 되었고 두 가지 방법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시는 텍스처 쉿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었고 8 곱하기 8 텍스처 그리고 4K, 2K 뭐 이렇게 작업이 되어서 언리얼을 통해 소스가 전달되었고 그 소스들을 스프라이트 방식으로 언리얼에 붙이는 방법이 사용되었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황금 판다가 애니메이션이라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방법인데 볼륨 자체를 메쉬로 바꾸고 그 메쉬를 언리얼 안으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시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먼지나 스모크 자체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기 때문에 스타일리시한 먼지 자체를 메쉬로 바꿔서 전달을 해도 굉장히 귀여운 느낌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전달을 했고 둘 다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숲에 나오고 동굴 입구에 나오는 다양한 프랙처들은 후디니 안에서 프랙처 작업이 되었고 후디니의 랩스에 있는 RBD2 FBX라는 노드를 사용해서 FBX로 언리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물에 관한 이펙트들은 역시 나누어서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요. 캐릭터와 반응을 하냐 안 하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작업이 되었습니다. 캐릭터와 반응을 안 하고 그냥 흐르는 물이었을 경우에는 맵 전달을 통해서 언리얼에서 흐르는 물을 구현할 수 있었고 실제로 캐릭터와 반응하는 스플래시 같은 경우는 메쉬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역시 벌텍스 애니메이션 텍스처라는 노드를 사용해서 언리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이펙트들이 어떻게 후디니에서 제작되고 언리얼로 전달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파티클들은 언리얼에서 전달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포인트 자체가 언리얼로 전달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준 이펙트인데요. 4.25에 들어오면서 언리얼 4.25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후디니 18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디니에 있는 포인트들이 직접적으로 언리얼로 전달이 되기 시작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디니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 컬러값, 위치값, 속도 또 커스텀으로 제작된 속성들도 언리얼로 무리 없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디니에서 작업을 이렇게 하고 우측에 보이는 나야가라 랍 이게 이제 후디니에 있는 랩스를 통한 노드인데요. 이 나야가라 랍을 사용하면은 HJSON 파일 혹은
HB-JSON 파일 포맷으로 언리얼로 전달이 되고, 언리얼에 있는 나야가라 시스템에서 그 임포트가 되어서 아주 똑같이 후디니에서와 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우측에 보면은 나야가라 랍을 통해서 전달을 할 때 후디니에 있는 다양한 속성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작업을 하다가 느낀 거는 후디니 안에 있는 포인트 아이디들이 언리얼에서도 읽힌다는 거죠. 그래서 후디니에서 포인트 작업을 할 때는 아이디 작업을 깨끗하게 해줘야지 언리얼 속에서 파티클의 수나 움직임이 정확히 매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파트를 보면은 후디니에서 전달된 HJSON 파일, HBJSON 파일로 전달이 된 파일이 있으면 나야가라 안에서 후디니 나야가라 베이직이라는 이미터를 꺼내면 임포트된 그 후디니 정보들을 읽어드릴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파일 포맷인데요. HJSON 파일, HBJSON 파일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HJSON 파일은 디버깅이 되고 그 안에 후디니 포인트가 가진 다양한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HBJSON 파일은 그런 정보들을 볼 수는 없지만 가지고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전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HBJSON이 훨씬 용량이 작고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용량 비교를 해보면 HBJSON 파일이 3분의 1 정도로 그 파일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은 모두 다 HBJSON 파일로 했고 후디니에 있는 나야가라 베이직 이미터를 사용해서 황금 판다에 대한 다양한 파티클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디니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속성들도 이쪽에서 사용이 가능해서 다양한 컬러 또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언리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게 된 결과물 짧은 클립을 보겠습니다. 지금 파티클들이 다 후디니에서 작업이 되어서 언리얼로 전달되었고 언리얼 안에서 렌더된 이미지입니다. 후디니에서 렌더했을 때와 거의 흡사하게 그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스모크는 후디니 안에서 이제 작업이 되었고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모크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여태까지 사용되어 온 텍스처를 전달하는 방법이었고 이것은 또 후디니 랩스에 있는 텍스처 쉿이라는 노드를 사용하면은 무리 없이 전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스타일리시한 스모크를 전달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거는 후디니에서 작업된 볼륨이 메쉬로 이렇게 변환이 되어서 움직이는 물과 같은 메쉬 전달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후디니에서 vertex 애니메이션 텍스처라는 노드를 사용을 하면은 메쉬에 있는 포인트 정보들 그리고 메쉬가 가진 위치 다양한 포인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맵 안에 컬러로 표현을 해서 그 컬러로 된 맵을 언리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전까지 메쉬의 전달과 달리 굉장히 효율적이고 데이터도 최적화되는 그런 방법인데 단지 이 방법을 쓸 때에는 프레임 수가 많거나 메쉬의 포인트 개수가 많으면 그것을 기록해야 되는 맵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 아주 긴 파일 프레임 아니면 아주 헤비한 메쉬가 아닌 경우에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언리얼 사이드에서 보면은 전달된 메쉬가 아니라 메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텍스처 애니메이션으로 가져와서 언리얼 안에서 머터리얼 펑션이나 머터리얼 그리고 머터리얼 인스턴스를 통해서 이 맵들을 연결을 하면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물들을 사진으로 제가 비교를 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두 장과 우측 위에 있는 사진은 텍스처 쉿으로 전달이 된 거고 우측 밑에 있는 연기는 후디니에서 작업된 볼륨이 메쉬로 컨버트 되고 그것을 렌더한
모습입니다. 프랙처는 후딘이 작업되었고 또 RBD to FBX로 넘겨서 FBX를 직접 받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언리얼에서는 FBX 인풋을 통해서 아주 똑같은 프랙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의 전달은 말했듯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후딘에 있는 플로우 맵을 사용하면은 물이 가진 속도를 맵으로 표현해서 언리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플래시 같은 경우는 메시를 직접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vertex 애니메이션 텍스처를 사용해서 이 역시 맵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리얼 안에서는 flow map simple to normal이라는 노드를 사용하면은 후디니에서 작업된 텍스처를 연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물이나 스플래시까지 다 언리얼에서 잘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FX 아티스트로서 또 황금 판다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어셋 작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시리즈에서는 마을 자체가 황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프랙처 작업을 해서 어셋 파트에 전달을 했고 또 그러면 후디니 엔진을 통해서 언리얼로 전달이 가능했습니다. 또 이런 중요한 장면, 동굴 안이 이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동굴 안에 있는 라인들이 이제 움직이고 그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파티클 작업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언리얼 속에서 무리 없이 렌더될 수 있었습니다. 짧지만 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도 움직이고 파티클도 움직이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릭터의 움직임과 반응하는 다양한 어셋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응하는 움직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후디니 안에서 FX 파트에서 그 움직임을 구현을 하고 그것을 다시 언리얼의 FBX로 전달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 우측의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거대한 캐릭터가 있고 그 사이에 나무 줄기들, 그 덩쿨도 있었는데 이 캐릭터가 움직이면은 같이 반응을 하는 이런 덩쿨들도 FBX로 언리얼로 무리 없이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언리얼과 후디니를 통해서 이펙트를 사용한 소감에 대해서 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구현되고 또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언리얼 그런 리얼타임 엔진에서 가장 배치되는 파트가 저는 FX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FX는 모두 다 시뮬레이션이라는 타임 어스밍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작업이죠.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 모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황금 판다를 통해서 이펙트를 제작하고 난 소감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놀랍고 앞으로의 그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언리얼 안에서 나야가라 시스템은 계속 발전되고 있어서 언리얼 안에서 이펙트를 단독적으로 만드는 것도 무리 없이 가능했고 또 그에 따라서 후디니도 랩스라는 플러그인이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안 됐던 많은 것들이 지금 특히 4.25에 들어와서 그리고 18에 들어와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호환되어서 앞으로 이 후디니를 통한 그리고 언리얼을 통한 이펙트 제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FX 파트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Q&A, 라이브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